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인천 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징과 이제 피지올로지의 이제 퓨전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FR 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도 불리고 버추얼 PCI라고도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가 이제 시작된 것은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엔지오그래피칼리 50% 이상의 인터미디에 스테노시스를 이스케미아와 정확하게 코렐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지올로직하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을 디텍션하기 위해 FFR이라는 장비를 도입을 했고, 이 맥시멀 하이퍼레미아를 일으켰을 때 미니멀 마이크로베스큘레이처의 레지스턴스가 미니멀하게 떨어져 있을 때에 리전 전후의 프레셔 값으로 이제 플로우를 예측하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고, 이제 IFR이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로 이제 필링이 되는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의 하위 70% 정도의 이제 레지스턴스가 이제 아주 미니멀한 요 구간만을 측정을 해서 요때 프레셔 드롭을 계산하는 레스팅 인덱스인 IFR 또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2018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다른 디바이스로 이스케미아 에비던스를 같이 알지 못했을 때 FFR이나 IFR 인터미디ate 리전에서 클래스 1A로 인디케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커런트 PCI 스트래티지를 보면 이런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는 피지올로지가 개입을 하더라도 액츄얼 프로시저는 이제 엔지오 가이드 PCI라거나 이제 아이브스 OCT 가이드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FFR이나 IFR을 한 분들은 대개는 이 엔지오 가이드 PCI로 이제 스텐 랭스라든가 이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게 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런트 가이드라인 PCI의 스트래티지에서 좀 더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고, 실제로 이런 스트래티지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우리가 피지올로직하게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을 다 해결해주고 나왔느냐를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Define PCI라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니셜하게는 이제 IFR을 했고요. 그래서 IFR에서 0.89 이하인 환자, 시그니피컨트한 환자에 대해서 현재 치료처럼 이제 엔지오 가이디드 PCI를 하고 혹은 옵셔널하게 아이브스 가이디드 PCI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석세스풀하게 엔지오그래피컬리는 리졸트를 얻었지만 이 블라인드로 이제 IFR 풀백을 해서 포스트 스텐 IFR 값을 이제 모아봤고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스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지듀얼 이스케미아가 있는 IFR 값이 0.9 미만으로 측정되는 환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00명 정도가 들어갔고, 대개 인롤에는 탄뎀, 디퓨즈, 멀티베스, 인터미디에 리전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게 24% 정도가 포스트 PCI의 레시듀얼 이스케미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81% 정도는 포컬하게 이제 스텝업이 되는 환자로서 좀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81%의 포컬 리전을 보면은 인스텐트가 38%고 스텐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프록시말과 디스탈의 스텐에서 인세그먼트로 위치한 병변에 있는 스테노시스가 거의 한 60% 가까이 돼서 사이징에서도 좀 미스가 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파인 PCI 결과를 보면 브로드하게 보면 한 4명 중 1명꼴로 캐스랩을 나올 때 레지듀얼 이스케미아를 갖고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IFR을 통해 옵티마이제이션 해준다면 그 퍼센테이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PCI FFR의 경우에 이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클리니컬하게도 6개월 이후를 봤을 때 어드버스 이벤트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이제 FFR 포스트 PCI FFR이 낮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렘넌트 리전을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포스트 스텐 FFR, IFR을 번거롭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액츄얼 PCI를 처음에 할 때부터 좀 더 정교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디바이스 것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IFR 풀백이라는 이름으로 스터디가 먼저 되었었고 2015년에 보고가 된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시리얼하게 스테노시스가 있는 리전에서 보면 스테노시스 1, 2를 이렇게 해결을 해줬을 때 예측 포스트 PCI IFR 값을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이제 IFR 풀백을 했을 때 이 엔조에 퓨전을 시켜서 이렇게 레드닷으로 이 프레셔가 떨어지는 것을 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 리저널하게 포칼 리전이 있을 때 여기를만 치료해주면 되겠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실제로 포스트 스텐 IFR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스텐 랭스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연구가 좀 되었었고 이거를 이제 시중에 시판이 되는 이제 싱크비전이라는 필립스 장비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FR 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와 피지올로지 퓨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엔지오그래피컬 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센터라인을 트래킹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전과 그리고 이제 조사할 범위를 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플로로스코피를 밟고 풀백 버튼을 누르고 풀백을 매뉴얼리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젠틀리 하고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고 플로로스코피를 오프를 하면은 되는 간단한 작업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엔지오그래피컬 뷰에다가 이제 피지올로지컬하게 프레셔 드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게 되고요. 요게 이제 스피드는 한 2mm per sec로 당기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당기시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게 화이트 닷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이게 매뉴얼 풀백을 하기 때문인데 이게 every R 웨이브가 보이는 사이클마다 이게 찍히게 되고 그때 프레셔 드롭이 0.01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의 노란색 다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 이제 IFR 에스티메이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스텐트를 했을 때 포스트 스텐 IFR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기계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스텐 랭스까지 센터라인 트래킹한 랭스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 풀백을 하는데 어떻게 랭스를 재느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이게 매뉴얼리 풀백할 때 이 시간 함수를 바탕으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이제 디스턴스로 환산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기계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보면 어디가 이제 포컬하게 스텝업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이 디스탈 부위에서 스텝업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군데를 해결했을 때 expected final IFR 값이 0.89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포컬 스텝업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확실히 올라가는 곳을 찾아내고 그 부분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비에서는 아이브스 코 레지스트레이션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디퓨즈 리전이나 레프트 메인 바이프케이션, 오스티얼 리전 같은 데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제의 추가적인 사용 없이 인핸싱 해주는 것도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비전을 이용하면 우리가 가장 프레셔 드롭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발견해낼 수가 있고 포스트 PCI IFR 값을 프레딕션을 미리 해볼 수가 있고 스텐 랭스 디시전에도 좀 더 정교하게 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이제 탄뎀 리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시리얼 리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보면 프록시말 LAD 그리고 미드 디스탈 LAD에 디퓨전 리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FFR을 해봤는데 0.77이 나오고 이게 스텝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디스탈에서 좀 더 많았고 IFR도 마찬가지로 0.89에 디스탈이 한 0.07 정도 올랐습니다. PCI가 미드 디스탈 쪽에 필요할 텐데 이때 이제 저희가 그냥 이 싱크비전 없이 계산을 한다면 포스트 PCI FFR과 IFR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FFR, IFR에 이 스텝업된 델타 값을 더하는 것으로 가능을 할까요? FFR은 이렇게 계산하면 맞지 않지만 IFR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IFR 0.96이고 실제로 포스트 IFR은 0.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FR이 좋다, 뭐 IFR이 좋다 이제 디베이트가 많았지만 이제 클리니컬 에비던스는 FFR이 우선 많았고 IFR은 그렇지만 시리얼 스테노시스 리전에서는 좀 더 우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FFR의 경우에는 하이퍼레미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스테노시스 두 개가 있을 때 플로우를 프레셔로 환산하는데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스테노시스 A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스테노시스 B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프레셔와 플로우가 올라가고 그러면 FFR이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고요. 스테노시스 B의 입장에서 보면 스테노시스 A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프록시말의 프레셔와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이 프레셔의 레이쇼를 보는 FFR은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에스티메이션을 FFR로 하려면 다음과 같이 웨지 프레셔까지 고려하는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이 이제 탄뎀 리전이 있을 때 디스탈에 하나 스텐트 하나 두 개를 놨을 때 각각의 플로우 벨로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레스팅 플로우는 일정하지만 IFR은 일정하지만 FFR로 재는 플로우 벨로시티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스테디한 플로우를 레스팅 플로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IFR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더하고 빼는 것으로 계산을 프레딕션 IFR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딕티드 IFR의 에러는 한 2% 내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노시스 시리얼 리전에서 이제 싱크 비전을 사용하면 결국에 이제 포스트 IFR을 프레딕션 할 수도 있고 이제 스텐 랭스도 좀 적절하게 고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두 개 들어갈 게 한 개로도 줄일 수가 있고 레지듀얼 포컬 리전도 MMO한 경우에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스텐 옵티마이제이션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퓨저 리전인데요. 이럴 때도 이런 엔지오 아까 보신 것이고 에서 이제 포컬 스텝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발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확연하게 프레셔가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디퓨저 리전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 BVS를 1년 전에 했던 환자고 리커런트한 심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싱크 비전을 사용했던 케이스는 아닌데 가져와 봤고 미드와 디스탈에 이제 시리얼하고 디퓨저한 리전이 있는데 어디를 치료할지 고민이 되었었고 이제 FFR과 IFR을 했었고 이제 IFR이 0.72, FFR이 0.69여서 이 스텝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미드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0.72, IFR 0.83이어서 이 디스탈 리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이면 제가 안 할 것 같지만 그때는 좀 경험이 적어서 PCI를 했고요. 그랬는데도 포스트 IFR 값이 0.86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게 하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이 IFR 풀백을 하면 이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포컬한 스텝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디퓨저하게 인크리멘탈 슬로프만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고 PCI를 한다고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싱크 비전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게 디퓨저하게 이렇게 스텝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PCI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프레셔가 드롭하는 것이 이제 그 프록시말 부분에서는 이 점도에 의한 마찰 계수에 의한 프레셔 드롭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보어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퍼레이션 로스가 디스탈에서는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디퓨즈 리전의 경우에는 좀 더 이 프릭션 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포컬 리전의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로스에 의해서 드롭되는 프레셔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IFR, FFR 디스코던스가 거의 한 20%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이제 피지올로지컬 패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FFR이 네거티브고 IFR이 포지티브한 경우에 디퓨즈 리전일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레스팅 인덱스로 보았을 때 이런 디퓨즈한 IFR은 좀 더 디퓨즈한 리전에 더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리얼 리전, 디퓨즈 리전에서는 싱크 비전이 이제 디플로이먼트 여부를 결정하고 스탠스 랭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이게 발리데이션이 되었냐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이 29 케이스에서 보면 민 바이어스 한 0.016, 프리딕션 에러는 한 2% 정도였고 159 케이스로 발리데이션 한 것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엔지오그래픽 아이디드 PCI보다 스탠 랭스 자체가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고잉 라지 스터디가 준비하고 있고요. 디파인 GPS라고 해서 IFR 이 싱크비전 가이디드 PCI와 스탠다드 케어를 비교하는 것을 지금 일본이랑 시행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이제 어디셔널 스텐트를 줄일 수가 있고 랭스도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레지듀얼 포컬 리전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이미지 퓨전 디바이스가 이제 점점 발달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로보틱 PCI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관영 선생님.